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 얼굴에 여드름이 많이 나거나 얼굴에 자잘한 트러블이 발생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뭐냐면 자궁의 문제에서 발생한 거 아니냐, 혹은 자궁과 관련된 그런 문제 때문에 피부염이 더 악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거든요. 혹은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피부염이 더 심해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턱 밑에 여드름이 생기는 경우에 생리불순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생리불순 때문에 혹은 다른 다낭성 난소증후군 때문에 이 턱 밑에 여드름이 낫지 않고 있거나 더 심해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환 때문에 얼굴 피부염이 안 나으니까 자궁과 관련된 질환을 꼭 치료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확대 해석하면 자궁이 안 좋은 신호가 이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냐라는 또 다른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자궁과 피부염의 상호작용과 악화 기전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걱정하시게 되는데, 턱 주변에 여드름이 있으면 자궁이 안 좋아, 혹은 림프관 흐름이 안 좋아 라고 하는 카더라들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걱정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드는 몇 가지 그런 의문점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궁이 없는 남자는 이 턱 주변에 생기는 염증은 도대체 뭘까요? 설명이 되지 않죠. 남자들도 턱 주변에 여드름이나 모낭염이 생겼다 사라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히려 여자분들보다 더 많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모낭염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리고 산부인과적인 문제가 많은 경우에 정말 턱 여드름이 심할까라는 고민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산부인과 앞에서 죽치고 앉아 있으면 턱 주변에 여드름이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직접적인 연관을 두기는 어려워요. 사실 이런 이야기, 턱 주변의 염증은 자궁과 관련된 문제라는 이야기에 나온 이유는 한의학적인 이론이 깔려있긴 합니다. 한방적으로 보게 되면 인체를 전인적인 관점에서 보거든요. 그래서 소우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지침 같은 경우에 이쪽은 뭐 머리에 해당되고 이쪽은 팔에 해당되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침, 귀에 침 놓는 경우들도 여기는 머리, 여기는 척추 이런 식으로 분류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인체를 전체에서의 소기관에서도 대칭적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럴 때 한의학 이론에서 얼굴도 장부 배속을 합니다. 장부 배속, 신체 우리 몸에 있는 오장육부를 얼굴에 부분 배치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진에서 나오는 그림을 한 번쯤 봤을 겁니다. 인당은 폐, 입 주변은 자궁과 신, 측면 쪽은 대장, 이런 식으로 경락적으로 분류하거든요. 그래서 장부의 문제와 피부 자체에서의 얼굴 배속을 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부에 문제가 생기면 이쪽이니까 자궁과 신장 쪽에 문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얼굴 피부염은 그냥 얼굴 피부염입니다. 얼굴 전체의 피부염이 뭐 간에 열이 많아서, 위에 열이 많아서 몸의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그럼 그냥 얼굴 전체의 피부염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국소 부위에 코에 염증이 있으면 뭐 소화기가 문제, 눈에 염증이 있으면 간에 문제, 입에 염증이 있으면 소화기, 뭐 턱 밑에 있으면 자궁의 문제, 이렇게 대칭시키는 건 분명히 억측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얼굴 피부염 자체가 발생하면 어디든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로 직접적으로 자궁의 문제 이렇게 매치시키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얼굴 피부염 자체가 발생하는 것 자체는 몸속의 장부간의 불균형에서 발생한다고 했죠. 그래서 간에 열이 많다든지 위에 열이 많다든지 이런 열 대사의 균형이 깨졌을 때 얼굴에 지루성 피부염이라든지 혹은 지루성 피부염과 여드름 혹은 여드름, 모낭염 같은 게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얼굴 피부염 자체가 발생하는 것 자체는 독자적인 질환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발생 위치에 따라서 해석하는 건 굉장히 억측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얼굴에 지루성 피부염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지루성 피부염 흔히 발생하는 게 인당 부분이죠. 그리고 코 주변에 발생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인당 부분은 폐에 울체된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폐에 우열이 생겨요. 그러면 코 주변에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소화기에 문제가 있어서 피부염이 생겼어요. 이렇게 각자 해석을 다 달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루성 피부염은 여기에 발생을 하고 볼에 발생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지루성 피부염 자체의 모양인 겁니다. 그죠? 폐의 문제, 소화기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증상은 없는데 콧볼에만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 그분은 소화기 쪽에 문제만 존재하느냐? 그건
아니죠. 그 질환 자체가 변형되거든요. 그런데 지루성 피부염이 갑자기 악화돼서 얼굴 전체가 시뻘개졌어. 그러면 소화기 자체가 막 타들어가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루성 피부염 중에서도 입 주변에 모낭염이 병발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루성 피부염이 잘 안 낫게 되면 세균 감염에 의해서 모낭염이 발생을 하는데 턱 주변에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없던 모낭염이 턱 주변에 생겼기 때문에 자궁에 문제가 갑자기 생긴 거냐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겠죠. 자궁에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턱 주변에 생겼으니까 자궁에 문제가 발생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얼굴 피부염 자체가 더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 얼굴에서 어디든지 발생을 할 수 있고 어디든지 이동을 할 수 있고 그 형태가 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은 홍조형 타입, 습진형 타입, 감염형 타입, 그리고 구진형 타입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모양 자체는 변화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형태가 변화됐다고 해서 우리 몸의 장부간에 문제가 갑자기 불균형해졌냐? 이건 아니죠. 하루아침에 얼굴 피부염이 심해졌다고 해서 우리 몸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독 턱 부분에 여드름이 난 경우는 자궁의 문제다라는 결론을 쉽게 내리는 건 억측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턱 주변에 뭐가 나는 경우에 가장 흔한 건 사실은 첫 번째는 여드름이겠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여드름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턱 주변이죠. 화장을 많이 했을 때 세안이 잘 안 됐을 때 턱 주변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모낭염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런 경우들도 마찬가지로 세안의 문제가 잘 안 됐을 때 흔히 턱 주변에 염증이 발생하는데 화장을 많이 하는 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압력과 마찰에 의해서 턱 주변에 여드름이 더 안 낫는 경우들이 많죠. 압력과 마찰이라고 한다면 얼굴을 만지는 거, 그리고 턱 꿰는 거, 그리고 손으로 자꾸 뜯는 것들, 그리고 세균에 의해서 모낭염이 더 악화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만지는 분들은 잘 안 낫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는 얼굴에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세균 균형이 깨졌을 때 모낭염 같은 거가 턱 주변에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구주위염이라고 해서 모낭충이 입 주변에 증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흔하거든요. 이런 경우들이 다양한 변수로 인해서 턱 주변에 염증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턱 주변에 염증이 생겼기 때문에 자궁에 문제 이렇게 보기보다는 얼굴에 도대체 무슨 질환이 있는지, 지루성이 있는지, 지루성 피부염과 모낭염이 있는지, 그리고 지루성과 여드름이 있는지 아니면 구주위염, 모낭충이 증식한 건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그에 따라서 세안을 잘하고 그리고 피부 관리를 적절하게 해주고 그리고 유수분 밸런스를 적절하게 해주고 그리고 화장품의 과사용을 줄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묘한의사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잉!